네, 2학년 11번 BRT 여러분, 저번 시간 강의를 잘 들었나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20일 강의에서는 우리가 동물에서의 자극과 반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나리아의 화학적 자극과 물리적 반응을 확인해서 주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후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자극과 반응 두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어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떤 반사들을 배웠죠? 우리가 눈에 대해 자세히 배웠었는데. 맞아요. 동공반사와 원근반사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배웠죠. 우리가 20날에 동물과 사람에 대한 자극과 반응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엔 식물에 대한 자극과 반응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올려주는 이 PPT 이 설명 강의는 21일과 24일 강의입니다. 따라서 이 두 날짜 안에 이 강의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4주차에는 총 두 가지 PPT 강의를 들어야겠죠? 동물과 사람에 대한 자극과 반응 요거와 그다음에 오늘 지금 하는 식물의 굴중성에 대한 PPT 이 두 가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울 식물의 굴중성에 대한 과제와 형성평가는 24일 자정까지 개인 밴드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선생님이 이따가 제시할 형상평가와 과제에 대한 것을 보고서 노트에 문제와 답만 써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답은 열심히 고민을 해보고 최대한 조사를 해서 작성을 해 오시고요. 틀려도 되니까 열심히 고민해온 그런 흔적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답안은 추후에 업로드 예정이니까 열심히 고민한 흔적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꼭. 그러면은 선생님이 피드백이 필요하면 피드백을 해주고 검사를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번 시간엔 식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 즉 식물의 굴중성을 배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굴중성이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주성에 대해 잠깐 배웠었는데 주성이 뭐였나요? 맞아요. 주성은 어떤 생명체에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에 대해 그 생명체가 이동하는 그런 반응, 요걸 우리가 주성이라고 했죠. 정의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주성 중에 굴중성이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저 굴중성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알 것 같은데 예측이 되시나요? 굴중성은 굴중성, 즉 중력에 대한 반응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는 식물의 주성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주성 중에 이번 시간엔 굴중성에 대한 실험을 탐구하고 결론을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성이 식물에게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 개로 선생님이 나눠놨는데요. 일단 우리가 세 개를 나눠서 보면 빛에 대한 반응은 굴광성입니다. 즉, 광원이 있는 방향으로 줄기가 생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이렇게 식물에 줄기가 있다고 칩시다. 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꼿꼿이 자라겠죠? 근데 광원이 있는 방향, 즉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식물은 자랍니다. 이걸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배울 중력에 대한 반응을 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 굴중성에는 양성 굴중성과 음성 굴중성이 있습니다. 양성 굴중성은 어떻게 중력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양성 굴중성은 중력의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겠죠.
즉 식물을 다시 그려보면 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죠? 지구에 대해 연직 방향 이렇게 작용을 하죠. 아래로 작용을 하면 이 방향으로 자라나는 걸 뭐라고 한다? 양성 굴중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음성 굴중성은 뭘까요? 중력은 이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하는데 이 방향과 어떻다? 반대로 자라는 것. 반대로 자라는 것. 이것이 뭐다? 음성 굴중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물은 과연 양성 굴중성으로 자랄까요? 음성 굴중성으로 자랄까요? 이거 중요한데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수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답은 한 5초 뒤에 나옵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과연 음성 굴중성과 양성 굴중성이 식물에 다 나타날지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촉에 대한 반응으로 굴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건 간단합니다. 접촉을 했을 경우, 즉 접촉을 느꼈을 경우 식물이 그 접촉한 방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덩굴손의 생장입니다. 우리가 벽에 학교 벽 보면은 학교 벽을 보면 이렇게 그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자라는 넝쿨 있죠. 그런 애들은 굴촉성을 가집니다.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그 자라는 방향을 변화시켜서 생장을 하는 그런 애들이 이제 굴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주성에 대해 간단한 개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자, 굴중성에 대해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멈추고 과연 식물이 양성 굴중성일지 음성 굴중성일지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답안이 나와 있네요. 생각해 보신 거랑 비슷한가요? 맞아요.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간단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해는 위에 있으니까 해가 뭐 요 위에 이렇게 있겠죠?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물에게서 굴중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양성 굴중성, 음성 굴중성 중에 이 식물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양성 굴중성, 즉 중력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라는 건 어디다? 뿌리다. 그쵸? 여러분, 뿌리가 위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토양의 양분, 뭐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격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중력의 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뻗어 자랍니다. 자,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뻗어서 자라니까 이 뿌리와 같은 경우는 양성 굴중성일 테고 반면에 줄기는 어떻게 자란다 했죠, 아까? 맞아요. 줄기는 이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어떤 방향?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의색으로 할까요?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햇볕을 받고 햇볕에서 어떤 빛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햇볕에서 나오는 빛에너지를 받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위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죠. 잎들과 줄기는 위로 생장을 합니다. 즉 어떻다? 중력과 반대되는 음성 굴중성을 줄기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그 말풍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연 식물은 인간처럼 뇌도 없고 뭐 인간이 가지지 않는 가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데 얘네는 어떻게 중력을 느낄까라고 이제 뭔가 물음표가 던져지지 않나요?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창문을 바라보는데 식물이 어떻게 햇볕을 느끼고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보다 더 똑똑한 무언가의 어떤 느끼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호기심이 있나요? 그것에 대해 오늘은 조금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중성을 가지는데 이 굴중성들을 이 식물이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식물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물론 사람도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죠. 호르몬에 의해 병이 생기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생장에 문제가 생기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생장하지 않아요. 자, 굴중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옥신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식물을 공부한다면 정말 많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자, 옥신은 일단 호르몬의 이름이에요. 식물의 호르몬의 이름이고, 정의는 IAA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된 식물 호르몬입니다. IAA는 그 옥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이루고 있는 어떤 단백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IAA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이렇게 합성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화학 기호들이 추가되고 이런 합성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이제 옥신입니다. 이 IAA는 대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이름이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옥신의 기원은 일단 IAA라는 어떤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되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증가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옥신은 뭔가 식물의 생장에 있어서 증가를 시키는 애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들죠. 자, 그럼 옥신은 어디서 생성되는가? 어디서 생성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서 생성이 될까요? 옥신은 식물을 뭔가를 이렇게 생장하고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생장 증가 많이 되는 곳이 어딜까요, 식물에? 생장이 왕성한 줄기와 뿌리 끝에서 옥신은 생성이 됩니다. 근데 보통 줄기에서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줄기에서 많이 생성이 되니까 만약에 뿌리 쪽에서 옥신이 필요하다 하면 줄기에서 뿌리로도 많이 갑니다. 어쨌든 생성되는 곳은 되게 가장 많이 생성되는 곳은 줄기. 그다음에 뿌리에도 일부 생성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옥신의 기능은 아까 그리스어로 증가시킨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기능은 세포벽을 신장시킴으로써 중요한 거, 길이 생장을 촉진합니다. 길이 생장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줄기가 생장을 하는 데에서 옥신이 가장 중요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세포의 생장과 분열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의 기능입니다. 세포의 생장과 분열을 촉진해서 길이 생장을 촉진한다. 자, 이것이 옥신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뿌리에서는 양성 굴중성을 띈다. 줄기에서는 음성 굴중성을 띈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일으키는 애들이 바로 식물 호르몬,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 때문에 얘네들이 아래로 뻗고 위로 뻗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원들이 이 옥신의 이 호르몬을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이 옥신 호르몬을 만드는 유전자를 낙아웃, 그러니까 유전자를 빼낸 거예요. 자, 빼냈을 때 어떻게 됐냐? 이게 지금 빼낸 애들이거든요. 요거랑 요거, 이 표시 나온 플러스 덱스 이렇게 나온 애들, 얘네가 지금 옥신 호르몬을 만든 유전자를 빼낸 애들이에요. 빼냈으니까 어때요? 굴중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곧바르게 자라죠. 반면에 얘네들 같은 경우 보면 굴중성 옥신을 합성하는 애들이 유전자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어때요? 굴중성에 의해 이렇게 꺾임이 있고 뭔가 없는 애들보다 확연하게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옥신이라는 것의 호르몬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줄기에서는 음성 굴중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줄기에서 이 옥신 호르몬을 만든 유전자를 빼냈을 때는 굴중성 일어나지 않고 곧바르게 자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옥신 호르몬을 만든 유전자가 있을 때는 음성 굴중성을 통해 이렇게 굽어서 널리 크게 자란다는 거. 자, 우리가 음성 굴중성이 줄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뿌리에서는 양성 굴중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뿌리에서 중력을 느끼고 그 중력에 따라서 얘네들이 생장을 할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여기 선생님이 조금 되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림은 그 대학생 되면 보는 전공 서적에서 뽑아온 건데요. 그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그 출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이러한 대학교 교재들에서 그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뽑아서 교과서에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뿌리에서는 어떻게 중력을 느끼고 중력의 방향대로 크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 배양하는 거, 수평 배양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중력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수직으로 배양했을 경우, 즉, 그 식물의 뿌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곧바르게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뿌리가 생장을 할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수직 배양. 그러니까 중력이랑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배양했을 때. 자, 배양했을 때를 봤는데 IA, 즉 옥신의 어떤 초기 단계의 그 아미노산, 얘 옥신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옥신은 슈트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줄기 위쪽 줄기에서 합성이 돼서 중심줄을 따라, 중심주가 요 가운데 말하는 건데요. 요 가운데 중심줄을 따라 뿌리 쪽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요. 도달을 하면 뿌리가 수직일 때, 즉 이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 수직일 때 이 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관세포. 근관세포는 뭐냐? 이 뿌리 쪽에 기저 말단에 있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 안에는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건데요. 이 세포, 근관세포라는 세포 안에 평형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평형석이 기저 말단에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자극을 느끼는 거야. 딱 우리가 수직 방향에서는 이 IA 옥신이 위에서 아래로 뿌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근관세포가 느끼고 그 근관세포 안에 있는 평형석이 이제 그러한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에서 중심줄을 따라 이 IA 옥신은 근관의 모든 측면에서 골고루 분포하게 되고 이 IA에 의한 신장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IA가 밑으로 내려서 평형석이 느끼면 이 평형석이 똑같이 고르게 IA를 이렇게 위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 보내요. 그래서 이 수직 배양했을 경우에는 둘이가 곧바르게 이 양쪽 측면이 골고루 옥신이 분포하니까 따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생장을 쭉쭉쭉쭉 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평 배양을 했을 경우, 즉 이 중력 방향과 반대로 뿌리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 보면 나왔어. 사진 보면 나오는데 뿌리의 이 중력에 대해서 뿌리를 수평으로 배양을 한 거예요. 이때는 과연 어떻게 자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해본 거예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얘 그 수직 배양했을 경우랑 초기는 똑같아요. 이 IA, 즉 옥신이 위에서부터 아래 뿌리 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면 뿌리가 수평일 때는 이 평형석, 근관세포 안에 있는 이 평형석들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아까는 어때요? 딱 중심에 맞게 이렇게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지금 이제 수평 배양했을 경우는 어떻다? 이 평형석들이 아래쪽으로 치우치면서 IA, 즉 옥신의 극성 수송을 유발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극성을 띠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IA가 몰리도록, 옥신이 몰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몰리면 IA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겠죠? 많이 몰리면서 여기 IA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 배양했을 경우에 얘가 자극을 어떻게 느끼냐? 중력에 대한 그런 반응 자극을 어떻게 느끼냐? 똑같이 평형석이 자극을 느끼는데 이 자극을 느껴서 생장이 다르게 됩니다. 왜냐? 이 옥신의 농도가 달라지잖아요. 농도가 달라져요. 얘네들은 아까 수직 배양했을 경우는 옥신의 농도가 양쪽이 같으니까 곧바르게 자라는데 수평 배양을 했을 경우엔 옥신의 농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때? 이쪽이 많아져요. 자, 그럼 옥신의 농도가 많아진다라고 보면 이쪽에 옥신이 되게 많이 쌓이겠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옥신은 아까 어땠어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에서는 옥신이 처리가 되면 길이 생장을 촉진을 하죠. 뿌리에서는 옥신이 처리가 되면 뿌리에 이제 옥신이 나오면 처리가 되면 이 뿌리가 뿌리 그 고농도의 옥신은 이 뿌리 생장을 저해합니다. 그러니까 줄기랑 반대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옥신을 줄기에 처리했을 때는 쭉쭉쭉쭉 잘 자란단 말이에요. 반면에 뿌리에서의 옥신의 반응은 뿌리 생장을 저해시켜요. 즉, 여기에다가 옥신이 여기 고농도로 분포가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다? 생장이 뿌리에서는 저해가 된다. 자, 이쪽에 고농도가 많이 옥신이 모였으니까 여기에 뿌리의 생장이 저해가 되면 이쪽은 이렇게 짧아지고 반면에 아예 옥신이 별로 없는 요 위쪽은 어떻게 했어요? 뿌리에서 옥신이 저농도니까 상대적으로 이 밑보다는 생장이 더 빠르게 잘 되겠죠. 옥신의 농도가 여기는 낮으니까 더 빨리 자라고 이쪽은 너무 뿌리의 생장이 저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줄기에서와 뿌리에서 그 옥신이 호르몬을 느낌으로써 어떻게 줄기와 뿌리가 생장을 하고 반응을 해서 어떻게 중력에 대해 반응하고 생장하는지 요 원리를 자세하게 배워보았습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옥신은 아까 말했듯이 길이 생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생장과 분열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옥신은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이 굴중성을 느끼는 거에 옥신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음성 굴중성, 즉 중력에 대한 반대 방향, 위로 생장하는 줄기 같은 경우에는 옥신을 받으면 얘는 이제 음성 굴중성을 띈다고 했고 얘가 이제 옥신을 받으면 줄기는 그 음성 굴중성, 즉 위쪽으로 쭉쭉 뻗어 생장을 합니다. 반면에 뿌리 같은 경우는 중력의 방향, 양성 방향으로 생장을 하는데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옥신을 처리를 하면은 어떻다? 뿌리의 생장이 저해된다. 그래서 아까 이 뿌리가 많이 속해진 요 부분에서는 뿌리 생장이 저해되고 반면에 저농도 요 경우에서는 뿌리 생장이 촉진되게 되니까 더 많이 자라서 더 많이 세포 분열을 하니까 이렇게 더 무겁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줄기와 뿌리에서의 옥신에 그 작용하는 결과가 다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굴중성을 느끼게 하는 어떤 관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옥신은 우리가 오늘 굴중성에 느끼고 이제 전달을 하는데 관여를 하는 호르몬이라고 했는데 이 옥신은 이거 말고도 엄청나진 않고 한 대여섯 개 정도 더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학급 카페 댓글에서 서로 자기 신들이 조사한 거를 전부 공유를 하면 옥신에 대한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옥신은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의를 찍는 내용은 우리가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신의 여러 기능을 조사를 해도 여러 기능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옥신이 굴중성과 관련하는 아까 말했던 옥신의 기능 요것만 시험에 나오고요. 요거는 우리가 강의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거니까 가볍게 여러 다양한 기능들 네이버나 뭐 알아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네, 편하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물이 있습니다. 과제물은 이번에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냥 보고서 노트에 작성을 하시고 언제까지? 24일 자정까지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할 때 그냥 문항만 쓰고 답 쓰고 이렇게만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3개인데요.
첫 번째 1번 문항. 끝이 절단된 뿌리. 끝이 절단된 뿌리와 절단되지 않은 뿌리에서의 생장과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는 다윈이 한 굴중성에 대한 실험이 있어요. 다윈이 옥신에 대해서 한 실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다윈. 다윈이 옥신에 대해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힌트고, 다윈이 요렇게 1번과 같이 옥신의 기능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 1번과 같은 실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다윈처럼. 그다음에 2번.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을 교과서에 이제 굴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실험을 교과서에서는 암 조건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답안입니다. 세 번째, 줄기의 음성 굴중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줄기의 음성 굴중성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줄기의 음성 굴중성은 중력에 대해 반대 방향, 즉 햇볕의 방향으로 쭉쭉 뻗어 나가는 게 줄기의 음성 굴중성이었죠. 이 음성 굴중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상을 해보세요. 얘는 또 다른 과학자가 옛날에 그 실험을 했는데요. 그 과학자 이름이 뭐냐면 그 어디 있더라? 어딨지? 여기 있다. 보이젠 옌젠 실험. 이 두 사람이 줄기의 음성 굴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사를 안 해도 되고 조사하기 귀찮다 이러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간단하게 뭐 한 150자 이내? 내외? 아니면 뭐 한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굴 중성에 대해 배웠고 우리가 5주차 4월의 마지막 주에 식물의 굴 광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자극과 반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밴드 댓글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